안녕하세요. 2025년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3강에서는 if문과 for문 같은 제어문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4강에서는 함수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함수는 코드의 묶음으로 한 번 작성한 코드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함수를 잘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3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함수의 기본 개념입니다. 함수가 무엇이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와 내장 함수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함수와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개 변수와 인수로 함수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함수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잡고 실제로 호출될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함수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매개변수, 반환값, 스코프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함수를 설계할 때 훨씬 탄탄한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고 간단한 예제 코드를 함께 작성하면서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문, 반복문, 즉 제어문과 함수를 조합해서 실제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4가지 목표를 차례로 달성하면서 함수 사용의 핵심 개념부터 실전 응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함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묶음입니다. 마치 공장에 들어간 원재료가 가공되어서 원하는 결과물로 나오는 것처럼 함수는 입력값을 받아 정해진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전달받아 처리한 뒤 결과를 돌려주는 블록, 코드 블록입니다. 즉 함수는 입력, 처리, 출력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명령 집합이기도 합니다. 즉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마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대신에 한번 정의한 함수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함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구조는 함수 정의 부분과 그리고 함수 호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함수 정의 부분을 보면 함수 이름과 그리고 매개 변수, 그리고 리턴문이 있습니다. 함수는 함수 호출에 의해서 비로소 실행이 됩니다. 자, 오른쪽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ay hello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함수 안에서는 전달받은 이름을 이용해서 인사말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두 줄처럼 값을 달리해서 호출하면 동일한 로직이 재사용됩니다. 결과는 화면처럼 두 줄이 출력되고요. 같은 함수가 다른 입력을 받아서 반복 실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함수를 쓰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드 재사용성이 증가합니다. 즉 이미 만든 기능을 그대로 불러 쓸 수 있으니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이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가독성이
증가합니다. 즉, 복잡한 로직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묶어서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세 번째는 유지 보수가 수월해집니다. 즉, 문제가 생기면 함수 내부만 고치면 끝입니다. 함수 밖 다른 코드에서는 손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버그 수정이나 기능 개선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종류는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 함수와 그리고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팀이나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만드는 함수인데요. 팀이나 프로젝트 상황에 딱 맞는 맞춤 기능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장 함수는 언어 자체 혹은 실행 환경 등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인데요. 별도의 정의 없이 바로 쓸 수 있고 자주 쓰이는 기능, 예를 들어서 문자열 길이 구하기나 배열 정렬 등 이런 것들은 별도의 정의 없이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 정의 부분과 함수 호출 부분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함수 정의 부분을 보면요. 수압이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x와 y입니다.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값을 x와 y를 이용해서요. 두 값을 맞바꿔 출력하는 함수인데요. 호출부를 보시면은 호출부에서는 a와 b를 5와 10을 가지고 직접 x와 y에 직접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호출부에서는 a, b를 직접 x와 y에 전달을 했지만 자바스크립트의 값 전달 특성 때문에 원본 변수는 그대로입니다. 즉 a와 b가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달만 할 뿐이지. 그래서 함수 안에서만 교환된 값이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분리해 두면은 값만 바꿔서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함수는 재사용, 그리고 가독성, 유지, 보수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주는 만능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만드는 함수와 언어가 주는 내장 함수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개발 속도가 또 훨씬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와 내장 함수 두 종류의 함수를 어떻게 구분하고 활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기준으로 치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주체가 다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말 그대로 개발자인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내장 함수는 언어 또는 실행 환경이 미리 제공하는 거죠. 내가 만들면 사용자 정의,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내장 함수. 이 간단한 기준만 기억해도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 준비 과정이 다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먼저 정의해둬야 호출할 수가 있고요. 내장 함수는 정의 없이 바로 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즉 코드를 짜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바로 쓸 수 있는지가 두 함수의 실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장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워낙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문자열 관련 내장 함수, 그리고 숫자 관련 함수, 배열 관련 함수, 그리고 형 변환 함수, 그리고 기타 자주 쓰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 처리를 하는 데이트 함수라든가 또 타이머를 계산하는 set timeout 등이 있고요.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미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형태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요.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전 활용 팁을 드리자면 사실 70%는 내장 함수로 해결이 됩니다. 먼저 이 작업을 이미 해주는 함수가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그럼 만약 내장 함수로 안 되는 특수 로직은 사용자 정의 함수로 캡슐화해서 가독성과 재사용성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면 기존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프로젝트의 맞춤형 기능을 깔끔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장 함수는 이미 완성된 공구 상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직접 설계한 맞춤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코드를 더 효율적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열 관련 내장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관련 내장 함수는 문자열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별도의 설정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자열 내장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length 함수, 이 부분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데요. 이때 띄어쓰기, 즉 공백과 특수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to uppercase 그리고 to lowercase는 모두 문자, 대문자 혹은 소문자로 변화를 하고요. 그리고 index of는 해당 문자의 위치를 반환합니다. 만약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include 함수는요, 특정 문자가 처음으로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true 혹은 false로 반환하고요. 슬라이스 함수는 start와 end를 이용해서요, 문자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자, 그리고 trim 함수는 문자열의 앞과 뒤에는 공백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replace 함수는요, 문자열 A를 찾아서 B로 교체합니다. 자, 오른쪽 예시 코드를 보면 str 변수를 선언하고요. 앞뒤에 공백이 있는 문자열을 할당합니다. 이 공백은 일부 메서드의 동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문자열 관련 내장 함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숫자 관련 내장 함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객체는 수학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별도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매스 내장 함수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ABS. 이 함수는 절대값을 반환하는데요. x의 값이 마이너스 4.7이라면 절대값은 4.7이 되겠죠. 두 번째로 라운드 함수는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가장 가까운 정수를 반환합니다. x가 4.7이라면 반올림 되어서요. 5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플로어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소수점 아래를 버려서 내림한 정수를 반환합니다. x가 4.7이라면 소수점 아래를 버려서 4가 출력이 되겠죠. 반대로 세일 함수는요. 소수점 아래를 올림해서 가장 가까운 정수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x가 4.7이라면 결과는 5가 됩니다. 그리고 max와 min 함수는요. 각각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랜덤 함수는요. 0 이상 1 미만의 난수를 반환하는데요. 그리고 파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a와 b는요. a의 b제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가 5고 b가 10이라면 5의 10승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qrt 함수는요. x의 제곱근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x가 4라면 제곱근 2가 출력이 되겠죠. 오른쪽 예시 코드는 x와 a, b 변수의 숫자를 할당하고 위에 설명된 다양한 매스 함수들을 적용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매스 객체의 다양한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웹페이지에 출력합니다. 이어서 배열 관련 내장 함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레이 객체는 배열 데이터를 다룰 때 아주 유용한 여러 함수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배열의 요소를 조작하거나 정렬하는 등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어레이 내장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조인 함수. 이 함수는요, 배열의 모든 요소를 하나의 문자열로 합칩니다. 그리고 인수로 구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트 함수. 이 함수는요, 배열의 요소를 정렬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열 순서로 정렬되고요. 숫자 정렬에는 별도의 함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버스 함수. 이 함수는요, 배열의 요소 순서를 역순으로 정렬합니다. 다음으로 include 함수. 이 함수는요, 배열의 특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true 혹은 false로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index of 함수. 이 함수는요, 특정 요소가 배열에서 처음 나타난 위치, 즉 인덱스를 반환하고요. push는 배열의 가장 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그리고 pop은 배열의 가장 끝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 요소를 반환합니다. 오른쪽 예시 코드는 fruit라는 배열을 선언하고요. 위에 설명된 다양한 배열 함수들을 적용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형변환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환 함수는 데이터의 자료형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주로 문자열과 숫자 자료형 사이의 변환에 사용되는데요. 주요 형변환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넘버 함수. 이 함수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로는요, 숫자가 123이 출력이 되겠죠. 다음은 스트링 함수인데요. 이 부분은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따라서 숫자인 123은 문자 형태로 단어씩 1, 2,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parseInt 이 함수는요, 문자열에서 정수 부분만, 숫자만 추출해서 숫자로 변환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는요, 숫자만 추출하기 때문에 123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parseFloat 함수는요, 정수가 아닌 실수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문자열에서 실수 부분까지 추출해서 숫자로 변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결과는 3.14가 출력이 되겠죠. 자, 오른쪽 예시는요, 그 각 형 변환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의 자료형을 바꾸고 또 타입 오브 변산자로 변환된 자료형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자료형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문자열과 숫자형 데이터를 서로 변환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parseInt와 parseFloat 같은 경우는요, 문자열에서 숫자 부분만 파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타 자주 쓰는 내장 함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디버깅에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주요 기타 내장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alert 함수. 이 함수는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담은 팝업 창을 띄웁니다. 프롬프트 함수는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팝업 창을 띄웁니다. 이때 입력된 값은 문자열 형태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전에 배웠던 parseInt나 혹은 parseFloa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onfirm 함수는요, 사용자에게 확인 또는 취소를 선택하게 하는 팝업 창을 띄웁니다. 선택 결과는 불자료형으로 반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console.log 함수는요,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 메시지를
하는데요. 변수의 값을 확인하거나 디버깅할 때 이용합니다. 자, 오른쪽 예시 코드는요. 이 함수들을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이름을 입력받고 삭제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함수들을 통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함수를 보면요. 사용자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텍스트 입력받는 팝업 창을 띄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name 변수에 문자열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console.log 함수는요.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이 콘솔에 표시돼서 디버깅에 유용합니다. 자, 다음은 confirm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사용자에게 확인 또는 취소를 선택하게 하는 팝업 창을 띄웁니다. 사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true, 그리고 취소를 누르면 false를 반환해서 이 값은 confirm delete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alert 함수는요. confirm delete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제 실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이 confirm의 변수의 값이 true일 경우에는요.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알러트 창이, 경고창이 뜨고 콘솔에 삭제됨이 출력이 됩니다. confirm delete가 이제 false인 경우에는 else 블록의 코드가 실행이 되어서요. 삭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알러트 창이 뜨고 콘솔에 취소됨이 출력이 됩니다. 이 코드는 prompt, confirm, alert, console.log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와 소통하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핵심을 짧은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맞춤형 함수입니다. 이미 준비된 내장 함수로 해결되지 않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직접 코드로 캡슐화하는 건데요. 정의, 호출 두 단계만 알면 언제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시에서 보면 자유로운 입력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함수 선언부의 가로 안에 적힌 num1과 그리고 num2는 매개 변수인데요. 호출할 때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결과는 return 한 줄로 돌려주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와 return 값으로 입출력을 마음껏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반복 코드를 줄이고 가독성과 유지 보수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평균을 구해야 될 때 공식을 매번 쓰는 반면에 다음과 같이 get average라고 하는 한 줄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평균 계산 방식이 바뀌어도 함수 안에서 정의 부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getAverage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시로 A에 80, 그리고 B에는 92 입력값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getAverag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함수가 A와 B 값을 가지고 매개 변수인 num1과 num2에 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값을 가지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리턴문을 통해서 평균 점수인 86점이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원래 호출했던 getAverage에 전달되어서요. 결국 리절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 오른쪽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요. 여기서 정의했다가 이렇게 불러 쓴다라고 하는 흐름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86이 되겠죠. 자,
함수를 한 번만 정해두면 반복 작업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 슬라이드를 보면서 함수가 입력값을 다루는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입력값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함수 정의 시 괄호 안에 쓰는 이름표가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의 특징을 보면 함수의 오동작을 유동적으로 만들어주고요. 동일한 함수가 다른 값을 처리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함수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와 인수를 비교해 보면 매개 변수는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변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인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매개 변수에 실제로 넘겨주는 값입니다. 즉, 그릇 이름이 매개 변수이고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 인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넣어두면 두 인수를 생략해도 안전하게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은 입력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예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매개 변수와 인수의 개념을 잡았다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상황,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와 기본값을 가진 매개 변수 이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활용폭을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를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값을 동시에 받아야 된다면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쉼표로 나열합니다. 호출 시에는 순서대로 인수를 넘겨주기만 하면 함수 내부에서 같은 로직으로 처리됩니다. 다음과 같이 3은 A에 4는 B에 각각 순서대로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는 add 값 1과 값 2처럼 읽기 쉬운 한 줄로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값을 가진 4개의 변수입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name의 guest처럼 기본값을 설정해 두면요. 인수를 생략했을 때도 함수가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입력을 받아도 혹은 못 받아도 예외 처리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입력이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습 아이디어를 드리면요. 3개 이상의 숫자를 더한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매개 변수 중에 일부의 기본값을 지정한 후 인수를 선택적으로 넣어가면서 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면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매개 변수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함수 코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코드는 3가지 함수를 정의합니다. 즉,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인 add 함수. 이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 a와 b를 더해서 반환하고요. 두 번째 함수는 to uppercase 함수로 이 부분도 매개 변수 str을 대문자로 변환해서 반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수 sum array 함수는요. 배열의 각 요소를 더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앞에 배웠던 수라문 반복문 구조인 for를 이용해서 그 함수에 있는 기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다음 제공된 코드는요, 프린트 구구단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예제입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를 이용해서 해당 단의 구구단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프린트 구구단이라는 함수를 정의했고, 매개 변수로 단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멀을 보시면 i가 1에서부터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9번 반복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장 함수죠. 프론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할 구단수를 다음과 같이 입력받습니다. 이 부분은 디폴트로 제공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용자가
원하는 구구단 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받는 이 값은 문자열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풋으로 저장된 값을 다시 넘버 혹은 parseInt죠. 요 함수를 이용해서요. 숫자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넘버를 이용해서 프린트 구구단을 호출하게 되면요. 드디어 구구단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묶음입니다. 즉 어떤 일을 이름으로 한 번만 부를 수 있도록 캡슐한 거죠. 두 번째, 코드의 반복 작성을 없애고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같은 기능을 여러 곳에서 쓰고 싶다면 함수로 만들어서 호출하면 됩니다. 다음, 함수 선언부의 가로 안에 들어가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이름표죠. 그리고 매개 변수 덕분에 함수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호출할 때 값을 넘기면 함수 내부에서 그 값을 활용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최종 산출물은 리턴 값이라고 하는데요. 결과를 돌려주지 않는 함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함수는 어떤 형태로든 값을 내보냅니다. 리턴 값을 만들 때는 리턴 키워드를 사용하고 뒤에 돌려줄 값을 적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4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함수의 개념부터 기본 구조, 사용자 정의 함수와 내장 함수의 차이, 그리고 매개 변수 리턴값까지 한 걸음씩 정리했습니다. 코드를 더 짧고 읽기 쉽고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바로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